6조 법 조문을 한번 봐보세요. 52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조문 536조 1항에 상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찾았나요? 자, 무슨 계약했어요? 그렇죠, 상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예를 들어서 갑 부동산 3억 매매 계약 되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일방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매도인 할까요? 매수인 할까요? 매도인으로 정합시다. 매도인으로. 이 사람을 매도인으로 정해야 타방 당사자를 누군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정하면 늘 헷갈려요.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상대방이 누굽니까? 이 상대방이 누구겠어요? 매수인. 그렇지. 이걸 찾아야 돼. 이걸 하나 결정을 해야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항변권이 이게 거절할 수 있다. 항변 이해되시나요? 언제까지?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 그때까지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자기는 누구겠어요? 요 사람, 요 사람. 2번 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서에 보시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뒤집어 하면 변제기가 도래돼야 그래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오케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할 것. 상대방이 누굽니까? 매수인 아닙니까? 오케이. 매수인 변제기는 언제입니까? 잔금 지급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돈 주기로 약속한 날짜든. 자, 이걸 스토리로 만듭니다. 잘 보세요.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넘겨달라고 청구 들어오면 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서류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이행 제공, 서류 제공하면 되죠? 이걸 뭐라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 뭐 하면 돼? 요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 이행 관계란 말이에요. 요까지. 그런데 요거하고는 다릅니다. 잘 보세요. 갑은 이해되시나요? 그대로 번역할게요. 갑은 매수인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잔금 제공할 때까지, 잔금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상대방 변제기 도래했네. 잔금 기일이 와야 된다 말이죠. 아시겠죠? 잔금 기일은 도래해야 된다. 요거는 당연히 이런 뜻인데, 이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이 문장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생략된 게 많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매수인이
잔금 제공할 때까지, 잔금 날짜가 되어서 잔금 제공할 때까지 매도인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했잖아요. 다 줄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인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지. 내 말 이해됩니까? 안 하고 갑에게, 일방에게, 상대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안 하고 일방에게, 이 말 그대로 갖고 오면 그렇게 돼요. 일방에게 이행 청구했다 안 했다? 잔금 안 가져오고 서류 달라고 한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잔금 제공할 때까지, 제공 시까지 내 채무도, 자기 채무도 자신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되시나요? 요 뜻이에요.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요 부분이.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 들어왔습니까?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안 하고 청구 들어왔습니까? 안 하고 청구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금방 그대로 시험에 냅니다. 상대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일방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돼요. 요걸 시험 냈단 말이에요. 이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거 짚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요 문장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못 주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까지는 동시행이고, 요까지는 동시에 주고받자. 동시 이행하도록 그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 항변한다 이 말이에요.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자,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면서 청구한 거잖아요. 요거는 안 주면서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눈에 탁 안 들어옵니다. 한글인데도. 논리적으로 생략된 문장이라 그래요. 이게 좀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행하면 끝난 거잖아요, 스스로. 근데 여기는 아직 안 주고 있는 거죠. 이걸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주장 안 해도, 이 상태에 놓여져 있기만 해도 연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게 결론이에요. 연체 책임이 없다. 이걸 뛰어넘어야 연체가 되는 거예요. 다 줬는데 안 주더라. 그러면 연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일방이 연체하든 상대방이 연체하든 한쪽이 다 줬는데 안 주면 연체가 된단 말이에요.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행 항변권이 놓여진 상태에 딱 들어가면 이행 지체 상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거. 자, 한번 볼게요. 이 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한다. 선이행하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면 동시행 주장 못하는 게 원칙인데 이 항은 왜 만들어놨는가? 먼저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부도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해결되면 나도 줄게. 이렇게. 이건 불안해서 먼저 못 주겠다. 이 항은 불안해 항변권이에요. 요거는 나오면 시험 지문 그대로, 요 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거 별로 변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1항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1항이. 536조 1항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2분의 1번 보세요. 사례 적용. 공장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것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가압류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압류 있다고 이행 불능은 아니거든요. 말소시켜주면 되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동시행 관계다.
임대차 종료했을 때 건물 명도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요거는 갈로 해가지고요. 판례라고 적어두세요. 판례. 임대차 이 부분은 법 조문이 없어요. 판례가 인정한 거라. 동그라미 2번 요거는 판례 기준입니다. 법 조문이 없어요. 임대차.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성립 요건의 1번 보세요. 1번에 그 푸른색에 보면 동일한 상무계약 찾았습니까? 상무계약이 중요한 겁니다. 상무계약. 반갈로 1번, 갈로 1번에도 그 상방 주된 채무가 대가적 의존 관계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상무 뜻이에요. 그냥 그 말 안 적어도 돼요. 상무예요. 그냥 상무. 자, 그러면 동시행이 인정되는 게 매매계약 상무 맞죠? 금방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대금 주는 거 동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이 취소 무효된 경우 두 가지. 이 두 가지도 서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부당이득 반환도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오케이. 그거 꼭 받으시고. 3번 임대차 종료되면 명도하고 건물 돌려주는 것하고 명도는 반환입니다. 반환 돌려주는 것의 뜻이. 보증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시행이다. 요거는 금방 판례 기준이다 했고요. 세 가지 시험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4번 보세요. 전세권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하고 인도하고 서류 교부하는 것 동시행이다. 요거는 법 조문이 있고요. 5번 요거 조금 별표해 두시고 봐두세요.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자, 요거예요. 요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했잖아요.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뭘까요? 채무자 잘못으로 못 주게 된 거예요. 채무불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자, 요게 뭘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 채무는 이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해됩니까 지금? 갑의 채무가 요 단계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을의 채무는 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여전히 동시행 관계다. 되시나요?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서너 번 시험 냈습니다. 잘 냅니다 이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게 내 눈에는 눈에 탁 떠 있는데 여러분 눈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이게 채무불이행이라 해야 손해배상 채무가 됩니다. 이게 위험 부담되면 손해배상 채무로 안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판례들을 조금 집어넣은 것이고 제일 밑에 2번 보세요. 큰 2번 상무계약의 본래의 당사자에게 인정됨이 원칙이다. 본래 당사 상무계약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 채권 양도 상속 언제나 나세요. 그 두 개 채권 양도하고 상속 첫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바뀌어도 채무는 똑같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때는 여전히 동시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직에 있을 것. 요 말 이해되시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할 것, 변직이 도래할 것,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은 원칙이라고 할 거 없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있다 없다. 원칙 없죠. 먼저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동시행 주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에게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다. 요건데요. 반갈로 1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시 중에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도 역시 동시행이 인정된다.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게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보고 나중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일을 경과했다. 그거예요. 찾았습니까? 예, 요거예요. 요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건데 대표 판례예요, 이게. 자, 보세요. 요때 계약금 줬을 것이고 중도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근데 잔금 지급일을 지나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 돈 주는 것인데요. 돈 주는 것하고 부동산 넘기는 거하고 동시행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선이행 의무가 지체되었단 말이죠. 이행지체되었다. 이행지체. 잔금 지급일도 도과되었다. 도래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했습니다. 중도금 지급하는 것하고 중도금 지급 다음 날부터 중도금에 대한 이자하고 대신하여 잔금하고 요 세 가지 모두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주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이해되시나요? 이거 여러 번 시험 냈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도금 다음 날부터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돼요. 잔금일까지. 잔금일 이후에 이자가 생기는가?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동시행 상태이기 때문에. 요 연체 이자 생긴다, 지체 이자 생긴다, 안 생긴다? 지체 책임 안 생기거든요. 요거까지 시험 냈다 이 말입니다. 요 이자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요 전까지 이자가 되지만. 요 말 이해되나요? 잘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동시행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연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 하나 해두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는 불안의 항변권. 이건 조금 전에 우리 조문 봤고요. 여기 이 페이지는 제일 밑에 2번에 2번 보세요. 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제일 밑에 상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에 제공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 번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제공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때 이 문장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요거 이전에 이게 더 많이 나왔거든요. 한 번 이행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제때 안 받았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 안 했다? 계속을 안 했다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 소멸하는가 이 말이에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양쪽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항변권 소멸하는가? 한 번 안 받았다고 항변권 소멸하는가? 항변권 소멸하는 것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행 제공은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계속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장 보낼 때도 한 번 보내가 안 되고요. 두세 번 정도 보내야 돼요. 요 판례 때문에 그런 실무가 생기는 거죠. 뭐 한 3, 4일 간격으로, 짧으면 3, 4일 간격, 아니면 길면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행하시오 이렇게 최고장을, 내용 증명을 두세 번 정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에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요 판례 때문에. 금액이 작을 때는 한번 통보해도 뭐 크게 사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이 클 때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일이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큰 일이 뒤틀어질 수가 있어요. 요 판례 꼭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항변권 효력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효력? 연기적 항변권 했죠. 언제까지?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 그때까지. 영원히가 아니고 요때까지.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 2번 이거 중요하죠. 뭐가 면제된다고요? 지체 책임이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체 책임 없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이행지치 책임 면제되는 것, 이것은 이행지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항변권 행사해야만 발생하는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지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 안 해도 지체 책임이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98년도 판례. 그 다음에 3번에 첫째 줄,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요거 하나 얹어 놨습시오. 그 밑에 기억을 보세요.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기억 니은 보셔도 좋은데, 기억을 먼저 보시면 공장 매도인 갑의 공장 대금 채권 1억 원과 매수인 을이 갑에게 빌려준 대여금 1억 원이 변직에 있다. 이걸 언더라인해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요겁니다. 갑이 공장 건물을 양도했다 했잖아요. 그 대금 1억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잔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1억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1번 첫째 줄 문장에 사례 1번의 첫 번째 문장, 어른 갑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대여금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 빌려준 돈이, 빌려준 돈 받을 게 1억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공장 넘겨주면서 돈 받는 것이 이게 동시행이잖아요. 이게 잔금 받는 게.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무슨 채권이냐고 하면 첫째 줄에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에요. 잔금 채권. 요게 상계라는 것은 같은 금액의 채무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서로 채무가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상계인데, 없애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이 없어지는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 그래요. 자동 수동. 능동 피동이라 하지 않고 자동 수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능동 채권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채권으로 하는 거죠.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을 완전히 풀었으면 이 뜻이에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요 채권을 없애려고 하는 채권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 요거 채권하고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면 되는가?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른 1억 주면서 공장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장 못 받았는데 갑이 내 1억 받을 거 니한테 갚을 거 1억 하고 없애버릴게, 이렇게 나오면 돈은 해결은 되는데 어리 공장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안 주니까. 못 주겠다가 안 되잖아요. 어리 못 주겠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 못하게 하는 거라서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공장 주면 1억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을도 갑이 혼자서 1억 받을 채권하고 을에게 빌린 1억 채권하고 상계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퉁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는 돈 다 받은 걸로 되고 금전 정리 끝났는데, 을은 돈은 정리됐는데 공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장 주기 전에 못 준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어리 퉁치자 그건 괜찮아요. 왜요? 쥐가 알아서 나중에 받겠다는 거니까. 자기 의사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근데 말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상계라는 말 상계라는 것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동의도 안 받아야 상계가 단독행위예요. 여기 독특한 제도인데 퉁치기로 합의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합의.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계인데 이건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도 돈 받을 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없을 때는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사례 기억에 공장 매도인 갑의 공장 대금 채권 1억과 매수인 을이 갑에게 빌려준 대금 채권 1억 여기 각각 변제기에 있을 때 갑이 상계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공장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면 이해는 보세요. 무작정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갔지? 잔금 제공할 때까지 잔금 안 주니까 나도 못 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건물 못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돈 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잔금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매수인이 잔금 제공할 때까지 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 이게 거절권이란 말이에요. 돈 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 말이에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4번 보세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하고 있다 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진행한다. 오케이. 돈 달라고 한 적 없거든. 안 주니까 못 준다 하고 있는 것이지 돈 내놔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소멸시효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투예요. 그게 민법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법에는 없거든요. 이게 이 3번하고 4번 같은 게 나오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은 이걸 제목을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밑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밑에 둘째 줄에 보세요. 5번 제목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항변권 행사하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 526페이지 제일 위에 첫째 줄. 임대차가 끝났는데 항변권 행사하면서 보증금 안 주니까 건물 못 비워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법 점유인가? 아니다. 그게 포인트. 그거 시험 냈고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나 건물을 지금 2달째 사용하고 있으면 셋째 줄 끝에 그로 인하여 얻은 사용이익 찾았습니까? 그걸 푸른색으로 해야 돼요.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반환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고 있으면요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로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용 안 했는데도 돈 주라 하면 안 되니까 1번 제목처럼 그렇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죠? 그 2개 다 시험 냈어요. 실제로 그 판례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2번에 1번 보십니다. 재판이 붙었다. 건물 내놔라. 나는 보증금 못 줘서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가? 둘째 줄 원고 패소가 아니라 주인 졌다 그게 아니라 돈 주고 건물 받아라. 그러니까 상환급부 상환이행 상환급부 되시나요? 그 뜻입니다. 4번의 그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거 1번 인정되는 경우 요거 별표해 두시고 그 밑에 6번까지 쭉 다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식으로 엮어내기 좋은 자리에 그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번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요.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갚으면서 저당권 말소를 동시인 관계인가? 아니다. 돈만 갚으면 저당권을 소멸하거든요. 그 정도 됐습니다. 동시행 됐고요. 자, 동시행의 항변권은 무슨 계약에서 일어납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첫 시간에 요건 놓치면 안 돼요. 동시행 어디서 문제다? 상무계약에서 이야기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험부담 나오는데 그 제일 밑에 보세요. 530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537조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상무계약의 당사자, 무슨 계약요? 역시 상무계약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일방의 채무가 매도인의 건물 인도 의무가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그게 포인트예요. 둘 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경우입니다. 매도인 잘못이 없다는 거죠. 매수인도 잘못 없고.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 된 건가요? 제3자 방화라든지 천재지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언제요? 후발적 불능.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걸 번역해야 된다 말입니다.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 그러면 결론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건물이 불능됐다 하시겠어요? 누구 잘못으로? 무슨 계약했어? 매매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입니까? 그렇지, 상무 계약이잖아요. 오케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걸. 그다음 두 번째,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누구 잘못으로? 상방 기책 사유 없이, 상방 잘못 없이,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위험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법 조문이 몇 조입니까? 537조 아니에요. 그때 결론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채무자 누구고 상대방이 누구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찾아내는, 채무자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하여튼 매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렵게 내면 임대차 낼 수도 있어요. 임대차까지는 낸 적이 별로 없는데 교환 계약으로 바꿔낸 적도 있다. 2번인가. 여기 핵심은 불능된 거는 기억하시죠? 이제 후발적 불능. 누구 잘못으로? 상방 기책 사유 없이. 그럼 위험부담입니다. 그것도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것도 시험 제일 많이 냈고요. 자, 이 채무가 불능이 되어버렸다. 이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운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가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겁니다. 을 채무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대금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받아놓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다 돌려줘야 돼요.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요 법 조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 공인 중개사는 그렇게 안 하던데 가면 큰일 납니다. 너무 말 듣지 말고 법 조문대로 하셔야 돼요. 법 조문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듭니다.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일이 도래됐을 때 잔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또 반대로 하면 을은 계약금 지급한 거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환해야. 오케이, 이런 게 다 문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자체를 알고 있으면 그래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거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걸 말고 외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채무자가 누구냐 이거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앞에
왜 위험 부담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상방기책 사유 없이 불능되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자기 건물 인도 의무 면하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채무도 면하지만 상대방에게 청구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채무가 이제 같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때 하는 거지. 이건 위험부담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걸 시험에 1번에 턱 갖다 낸 적이 있어요. 깜빡 넘어갑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문제입니까? 위험부담 문제입니까? 전혀 다르다. 전혀. 한강하고 낙동강 다른 거 아시죠? 한강하고 낙동강 다르잖아요. 길이 아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갈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에 요건 보세요.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이행 불능 그거 하고요. 2번은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오케이 그거 하고요. 예를 들어서 2번 보면 공장 매매했는데 공장이 태풍으로 멸실되었다. 보입니까? 보세요. 알고 나면 글자 눈에 턱턱 보인다니까. 태풍, 지진, 제3자 방화 셋 중에 하나예요. 나오면. 그럼 효과 보세요. 상방 의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물 매도인은 건물 인도 의무가 소멸하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인 대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법 조문대로 해석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밑에 2번에 보면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당이득이다. 근거 없이 받은 거라 돌려줘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조문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38조인데요. 상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있게 되는데 누구 잘못으로 이행 못한다? 후발적 불능된 건 맞는데 채권자 잘못이다. 채권자 잘못이다 누구예요? 채권자 누구예요? 여기? 을 잘못이에요. 을이 인도받기 전에 가서 손질하다가 불태워봤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는가? 여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이 말은 요것만 다르잖아요. 요것만 보세요. 채권자 잘못이다 이거 하고 요거는 상방 잘못이 없다고.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을이 이걸 잘못해가지고 불능시켰단 말이에요. 인도 의무 면하고 대금은 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건물은 못 받고 돈은 줘야 하는 사람 누굽니까? 을이죠. 채권자 잘못이잖아요. 채권자가 위험 부담을 떠안는다. 대금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단서에 보면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을이 제때 안 받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해됩니까 지금?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있게 된 때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제때 안 받아가지고 수령 지체 중인데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래도 갑 잘못이 이다 아니다? 갑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기는 건물 안 줘도 되잖아요. 갑은 대금 받을 수 있고. 근데 그러면 건물 인도 의무는 면해버렸는데 이 건물의 잔해에서 고철이 2천만 원 나왔다. 이거는 결국은 을의 집이 되어야 될 텐데 갑이 거기서 이득을 취했잖아요. 2천만 원. 그럼 이 부분은 누구 거다? 을 것이다. 을 것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건물이 완파가 안 됐으면 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 정도 뜻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한번 또 거론할 만한 거는 뭐냐, 문장으로만 시험 그대로 나오세요. 사례로는 낸 적이 별로 없고
부당해고됐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한 2달 만에 승소해가지고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근데 2달 동안 가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 타임에 알바를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벌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 월 100만 원, 이 2달 동안 200만 원 이 부분은 해직이 안 당했더라면 못 버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해직된 동안에 임금은 줘야 되지만 일한 돈은 빼고 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뜻이에요. 그렇게 거론해도 되고 뭐 철근 값 이야기해도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 원칙적으로 상반기책 사유 없이 잘못되었을 때 이행 불능되었을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되고 채무자는 자기 채무는 면하는데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렇게 537조를 기억하세요. 538조는 청구할 수 있다 쪽이니까 채권자 잘못이고 그래서 537조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위험부담 문제잖아요. 위험부담은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채무자 과실로 지문이 탁 섞여 나옵니다. 채무자 과실로 불능이 되었다 이러면 이건 채무불이행이에요.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지문 5개를 내가 분석해보니까 몇 년 동안 분석해보니까 2개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내고 2개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내고 하나는 채무불이행 내고 아시겠어요? 지문 5개 썩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기출문제 한 2문제만 알고 있어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뭐 오른쪽에 27번 27의 기출문제 봐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것도 앞에 위험부담 이게 장수는 한 장, 2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꼭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지만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건물 매매 계약합니다. 예컨대 이제 5억짜리인데 여기서 3억을 받고 나머지 2억은 병에게 지급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예를 들면 이해되시나요? 2억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런 식으로 약정하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 간에 일어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대금 지급은 일부는 이쪽으로 주고 일부는 이쪽으로 주기로 하기로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뭐 다 줘도 되고요. 일부 줘도 상관없어요. 채무 면제시켜도 괜찮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죠.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집 넘길 테니까 대금 절반 정도를 이쪽으로 주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 요구 요자 요약자. 승낙한 사람 누구예요? 낙약자. 요 둘이 계약 당사자고요. 요 사람은 제3자라 그래요. 요 사람은 받겠다 의사표시를 이쪽으로 해야 돼요. 받으려면은. 그러면 나중에 수익자 되는 거죠. 수익 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이 사람은 그러면 이쪽으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 전문에는 이 사람을 낙약자라고 부르지 않고 채무자 누구라고요? 낙약자를 채무자를 찾아야 돼요. 법 조문 속으로는 채무자라고 적혀 있거든. 요게 수익 의사 표시. 받겠다 의사 표시. 수익 의사 표시 후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수익 의사 표시 후에는 당사자, 갑과 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임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요 갑과 을을 뭐 보상관계랍니다. 보상관계. 보상관계 내용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돼요.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된다. 요약자하고 수익자 사이 관계. 이 둘은 대가 관계라 그래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다 해서 무효라 하더라도 을이 병에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거절 못해요. 갑과 병 관계는 저기들 개인 관계예요. 요 계약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갑이 병에게 왜 주는지 그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는 거고. 그 뜻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을이 누구한테 주기로 한다? 병에게 주기로 한다. 그게 다거든요.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갑이 건물 인도 안 해주고 을 보고 병에게 대금 주라 이렇게 하면 너 건물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결국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직접 청구해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병은 뭐 할 수 있는가? 갑은 뭐 할 수 있는가? 병은 해제를 못 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병은 해제를 못 하고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갑이 해제할 수 있어요. 병은 대신에 해제는 못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요거 또 시험 한 번씩 나온 자리거든요. 요게 중요합니다. 갑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을이 계약 해지하면 되는 거고요. 병 신경 쓸 것 없고. 자, 요것도 시험 냈습니다. 다 주고 난 후에 계약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계약이 해제되었다. 예를 들어서 돈 다 줬는데 건물을 안 주니까 계약 해제했다. 있을 수 있죠. 돈 다 줬는데 계약이 무효더라. 나중에 밝혀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무효 해제되면 원상회복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돌려줘야 된다.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누구하고 해야 되는가?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이미 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게 포인트. 을이 병에게 준 돈을 갑을 간에 계약이 무효됐을 때 병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는가? 갑한테 돌려달라 해야 돼요. 병이 당사자가 아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조문 한번 볼게요. 539조.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을 때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뒤에 가면 또 수익의사표시 한때 할 수 있다. 그 밑에 있네요. 전항의 경우에 제3자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게 이제 수익의사표시 한 후에 생긴다 이 뜻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금방
요약자, 낙약자 금방 헹구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놔두세요. 아직은. 그것부터 볼 필요 없고, 제일 밑에 2번 수익자가 계약할 때 현존해야 되는가? 현존 안 해도 됩니다. 태어나도 되거든요. 나중에 태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2번 정도 시험 냈고요. 제3자에게 권리 취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 부담하게 하는 계약도 유효한가? 보통은 권리 취득하게 하는 거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에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됩니다. 찾았나요? 그거에 2번 정도 시험 나온 거고요. 둘째 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둘째 줄. 을이 병한테 1억 받을 게 있었단 말이죠. 2억 받을 게 있었다. 그럼 뭐 주는 대신에 그거 안 받는 걸로 할게.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 면제. 그 다음에 2번에 1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누구하고 누굽니까? 여기 갑을병 기준하면 갑과 을 사이 무슨 관계라 했습니까? 기본 관계 이꼴 보상 관계 해놨죠. 요걸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계약에서 생긴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뭐 2번 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기본 관계가 무효거나 취소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제3자가 받겠다고 해도 두 사람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버렸다. 누군가가 취소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고요. 그거 취소되면 이 계약이 없어졌다 라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인데, 이때 갑과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때 병 동의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계약관계는 갑을 간의 관계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첫째, 둘째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한번 봐주셔도 좋고, 오른쪽 페이지 2번 봅니다. 요약자하고 제3자 말 다르게 바꾸면 요약자하고 수익자의 관계 되시죠? 요거는 무슨 관계? 대가 관계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2번에 갈로 2번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소멸했다 하더라도 기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수익자의 급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거다. 갑하고 병 관계가 무효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병이 을에게 요구하면 을은 지급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에 1번 수익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승립 요건 아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수익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낙약자이다. 수익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다음에 갈로 2번 수익 의사표시 후에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가? 임의로 변경 못한다. 갑과 을이 변경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1번 요약자 낙약자 간에 변경 못한다 이 말이고, 2번에 수익 의사표시 후에 합의 해제해도 해제 효과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가? 안 됩니다. 합의 해제해 가지고는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수익 의사표시 후에도 계약 취소는 가능하다. 오케이. 그거는 당사자 간에 취소 가능하다. 합의 해제해도 주장 못한다. 그 두 가지 꼭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그 두 개가 난이도가 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낙약자 채무불이행, 낙약자 누굽니까? 을, 매수인. 매수인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럼 1번 수익자는 병원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거. 그래서 그 넷째 줄에 보면 수익자 병은 계약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거 시험에 결론을 잘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해제하려고 할 때 병의 동의 받아야 되는가? 셋째 줄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수익자는 해제는 못해도 아까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예,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에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청구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사자 간에 갑에게. 오케이. 거기에 이제 푸른색 넷째 줄에 있네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요약자에게 청구해야죠. 그 정도.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갑이 이렇게 하자. 건물 줄 테니까 대금 일부 이쪽에 줍시다. 오케이. 승낙 누가 했나요? 낙약자. 그걸 누가 요구했나요? 요약자. 이해되시죠? 이것만 하면 돼. 받겠다 하고 아니하고는 이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 사람의 채권자가 대신 받겠다 해도 될까요? 됩니다. 채권자 대의가 돼요. 병의 채권자가 너 받아야 되지 않냐? 대신 받겠다 해놓을게. 그렇게 했대요. 갑과 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보상관계. 요약자하고 제3자 수익자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가관계. 오케이. 요거는 계약 내용에 포함이 안 된다. 요거는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요거만 구분하셔도 돼요. 제3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나 수익 의사표시 후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제권은 갑한테 있거든요. 갑과 을에게 있단 말이죠. 지급한 후에 무효 해제된 것이 밝혀졌을 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수익자에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당사자 간에 처리해야 된다. 내용 많은 것 같아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좀 질문을 조금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질 뿐이에요. 이 제목을 꼭 공부해 두세요. 이 제목 제3자로 위한 계약. 자, 조금 쉬었다가 계약 해제 보겠습니다.